자, 이번에는요, 우리 학생들의 수학 고민을 해결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입니다. 어떤 고민인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오늘 수다학에서 만나볼 친구는 바로 초등학교 6학년 김도연 군입니다.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의 도연이. 집에서도 밖에서도 에너지가 넘쳐서인지 좋아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축구와 드럼이라고 합니다. 이런 도연이에게 수학이란? 근데 수학에 대해서 미래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거 저희 수학에서 맨날 하던 얘기인데 우리 도연 군을 한번 좀 이렇게 방송에 출연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앞으로를 위해 수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수학을 어려워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도연이가 갖고 있는 수학 고민은 과연 무엇일지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엄마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어? 네. 엄마 저 오늘 드럼에서 완전 노래 쳤고 완전 선생님 잘했대요. 너무 신나 보여요. 옷도 안 벗고 막 자기 하고 싶은 얘기도 막 하는 거예요. 어디다 오셨어요? 레슨은 누구한테 받았어? 그 선생님이요. 그 드럼 선생님. 활발하네요. 그러게요. 레슨하면서? 되게 잘했대요. 오자마자 엄마에게 실수 없이 이야기하는 도연이. 일단 손부터 씻고 성격이 활동적이라고 하더니 정말 에너지가 넘쳐 보이네요. 진짜 가만히 있질 않는군요. 에너지가 넘쳐요. 넘치는 힘을 주체 못하는 건지 TV를 보면서도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상당히 산만한 모습인데요. 게다가 이번엔 팔굽혀펴기까지 시작. 어머머, 되게 TV 보면서 잘했대요. 팔굽혀펴기를. 에너지가 넘쳐서 주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좀 그렇게 산만하게 놀려면 체력이 좋아야 돼요. 옛날에 저도 저랬어요. 엄마한테 가서도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쉴 새 없이 이야기하는데요. 엄마가 준비해준 간식을 먹는 도연이. 엄마 사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 네. 이 와중에도 입은 쉬지 않네요. 이 정도면 고민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은데요. 엄마 이제 연습해야 돼요? 그래 아니 연습해 그러면. 나이스. 펜을 두들기며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어머머. 아, 드럼 연습을. 와. 에너지를 또 이렇게 발산을 시키네요. 근데 뭘 보는 것 같은데요? 아, 본인의 드럼 연주 영상을 보면서 다시 연습하는 중이었군요. 표정이 진짜 집중하는 표정. 와. 이게 남자애들한테 스트레스 풀기도 되게 좋다고 네. 하더라고요. 드럼 연습을 조금 오래 하는 것 같다 싶더니 이제 그만하고 이제 숙제 좀 해야지. 진짜 잠깐만요. 진짜 이거 아니 이거 진짜. 그만해. 드럼 학원에서만 하는 거야. 아이 집에서 따로 연습해야 돼. 잘 치죠. 아 빨리 숙제 해. 결국 보다 못한 엄마의 입에서 공부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놀아.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드디어 공부하러 가는 도연이. 그래도 조금 하기 싫어하는 듯 했지만 일단은 엄마 말을 순순히 잘 듣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착한 학생인 것 같아요. 이제 봐야겠죠? 어떻게 하는지. 눈높이 먼저 볼까? 진대 본거부터 볼까? 공부를 준비하는 와중에도 역시나 입은 쉬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좀 집 방에 누가 있는 거예요? 혼자 말을. 아니 보통 제가 집에 혼자 있으면 저렇게 하거든요. 그래도 공부할 땐 집중을 좀 하는 것 같죠? 그래도 다행히 공부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요. 게다가 생각보다 집중을 잘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연이 눈에 띈 것은 바로 지도. 지도를 봤어. 갑자기 저기는 왜 또 이렇게. 결국 도연이의 관심은 지도로 옮겨지고 맙니다. 왜요? 아니 왜? 지도를 왜? 어딜 가고 싶은 거야 갑자기? 정말 호기심이 왕성한 학생인 것 같아요. 도연이가 지도를 보는 동안 텅 빈 책상만 처량해 보이는데요. 도연아, 대체 공부는 언제 하는 거니? 지도를 한참 보고 나서야 책상에 다시 앉는 도연이. 어머니, 도연이가 너무 산만한 거 아닌가요? 문제를 풀 때도 왔다 갔다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좀 약간 산만한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왔다가 물도 마셨다가 동생 있으면 동생이랑 장난도 쳤다가
엄마한테 핑계를 많이 대려고 해요. 다시 들어가서 문제집 풀기까지 너무 일련의 과정들이 많은 거죠. 좀 산만한 편인 것 같아요. 이런 도연이에게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100분의 172. 두세의 곱이 가장 큰 곱셈식은 어느 것입니까? 57, 40. 바로 입으로 문제와 풀이를 읽으면서 공부하기. 25이니까 256.5. 근데 지금 문제 풀면서 아, 계속 말을- 입으로 풀이 과정을 막 얘기하면서 하잖아요, 선생님. 저거는 나름- 괜찮나요? 나름 자기 자신한테 이제 집중을 네. 시키기 위해서 뇌에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네. 또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경우에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입만 움직인다거나 밑줄 긋거나 그런 식으로 그쵸. 풀어야겠죠. 그게 나중에 습관이 되면 오히려 네. 해가 될 것 아, 같은데. 저런 친구가 저번에 한번 제 옆에 짝꿍이었는데 내 걸 못 풀겠어요. 걔 자꾸 들리니까 난 다른 문제 풀고 있는데 그렇죠. 힘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딴짓 하다가도 저렇게 공부에 집중하는 거 보면 그런 점은 좀 더 칭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문제를 읽으면서 풀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도연아, 매일 이렇게 공부하는 거니? 오늘은 카메라가 있으니까 좀 더 크게 한 거고요. 그냥 평소에는 그냥 좀 작게 그냥 옹알이 하듯이 그냥 이러면서 읽긴 해요. 계속 소리내어 읽긴 해요. 자주. 카메라를 의식해서 크게 읽었다지만 평소에도 입으로 소리를 내며 공부를 한다는 도연이. 3분의 그래도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요. 3은 9, 10, 0과 9분의 1. 문전제 문제다. 문전제 문제. 5,000원이 더. 밝게 공부하는 모습이 오히려 보기 좋은 것 같기도 하네요. 토마토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산만한 도연이의 성적에는 놀랄 만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성적표가 나오는데 으뜸마루 매우 잘한 것 같거든요. 반전인데요. 우리 그 산만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저런 친구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게요. 성적 좋은 거예요. 네. 지금 수학 공부는 아주 최상위권으로 지금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재원도 저렇게 다녔고. 성적도 최상위권. 게다가 영재원을 다녔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다는 도연이. 그래서일까요? 수학을 대하는 태도에 남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수학을 잘해서 좋은 고등학교에 갔고 그다음에 또 그걸 때문에 또 좋은 대학교에 가서 사회생활 나가서도 그 수학을 활용해서 잘할 수 있고 수학을 잘하면 과학도 잘하니까 그런 걸로 잘 이용할 수 있고 만약에 꿈이 배우니까 배우가 돼서도 그 만약에 공부 잘하는 배우다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뭔가 더 공부 잘하는 배우가 뭔가 더 대접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수학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뭐 시상 소감인가 봐. 그러니까요. 막 무슨 소감 얘기하듯이. 아니 저런 거를 아이가 그냥 생각했을까요, 선생님? 정말 동기는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한 동기죠. 본인이 이 세상 가장 멋진 사람들은 다 수학을 잘해. 네. 그러니까 나도 수학을 잘하면 멋진 사람이야. 이런 동기를 갖고 있는 거니까 나름 본인한테는 좋은 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자신감도 넘쳐 보여요. 그렇죠. 드디어 문제를 다 푼 도연이. 엄마 다 했어요. 지금 연필을 다 쓰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글씨는 다 썼을까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생각, 무릎이 닿기도 전에 뭔가 뭐 점을 맞은다고 하는 것처럼 뭐 다 끝내기도 전에 다 끝났어야 하잖아요. 일단 엄마 많이 틀릴 채점해주고 수도 있어요. 틀리면 다시 풀어야 된다. 내지 마세요. 틀려도 한 대. 실수로 틀린 건 혼날 수도 있는 거지. 네, 혼내만 주세요. 잠깐 기다려봐. 이거 별표시가 이게 틀린 거야? 네,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럼 아예 표시를 해놓고. 밝은 분위기의 채점 시간. 게다가 틀린 것보다 맞은 것이 더 많아 보이죠? 야, 잘하네. 아깝다. 뭐가 아까워 맨날. 진짜. 진짜 하나만 이거는 왜 틀린 거야? 응? 아, 너 바르지 못한 거 이제 또 그런 거 고른 거 아니야? 바르지 못한 거 골랐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헷갈렸어요. 헷갈린 건 엄마가 모르는 거고 틀린 거라 했잖아. 이거 틀린 거 다시 풀어갖고 할게. 다시 풀어. 네. 풀고 엄마 다시. 다시 풀어오게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생각할 시간을 줄 수가 있거든요. 오늘 채점에서는 두 문제가 틀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도연이를 나무랐는데요. 이렇게 혼내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90점이건 100점이건 너가 실수로 틀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지. 90점 중에서도 너가 만약에 모르는 거였으면 엄마는 혼내지 않을 거야. 근데 너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는 이제 실수했기 때문에 혼내는 거야라고 칭찬 안 해주는 거야. 이제 그렇게 말하는 편이죠. 성격 때문에 자꾸 실수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우신가 봐요. 그러니까 산만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죠?
엄마는 도연이의 산만함 때문에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들도 실수로 틀린다고 생각하는데요.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서 고민에 빠진 도연이. 왜 틀렸을까? 144분의 81. 도연이도 본인의 산만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12? 일단 학원이랑 합숙지 하는 거는 저는 다 만족을 해요. 근데 저는 지금 이것도 제가 집중도 안 하고 산만한 게 문제라서 그 본인이 산만한 게 것만 잘 문제래요? 고치고 한 문제 정성스레 계속 다 하면 100점 맞고 무조건 90점 이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산만한 거랑 또 집중 못하는 거, 계속 동생이랑 얘기하는 거 그런 것만 고쳐줬으면 저는 수학을 훨씬 더 지금보다 한 50%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도 도연이도 산만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알고는 있지만 고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학원부터 학습지, 태블릿 학습까지 많은 양의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산만함 때문에 실력이 가려지기까지 하니 도연이도 엄마도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도연이와 엄마의 수학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특급 솔루션. 수다학 선생님들 알려주세요. 네, 보통 엄마나 뭐 아빠 입에서 우리 애가 굉장히 산만해요.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아이가 스스로 제가 좀 산만한 성격이어서 이것만 고치면 수학을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정말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좀 정도가 지나친 산만함을 보이는 것 같으세요? 뭐 제가 산만하다 아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고학년 교실에 한두 명 정도 저런 활동성 있는 아이가 있어요. 예. 한두 명 정도. 딱 전에요. 저 학교 다닐 때 모습 보는 것 저랬어요? 같아요. 예. 공부만 못했어요. 저 상태에서. 큰 차이네요. 네, 큰 차이가 있죠. 예.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산만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학습을 할 때 집중력을 떨어뜨려서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쳐주시는 게 좋고, 또 제가 봤을 때는 마음이 막 급하고 할 말도 많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빠르게 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말이 뭉쳐지거나 어그러지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조금은 좀 차분하게 침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는 게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걱정할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산만하다고는 하지만 호기심이 많거나 아니면 흥미가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를 보면 또 탁 집중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게요. 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영재원 합격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또 통지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집중 시간을 조금씩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 동기부여, 수학을 하는 이유가 좋은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보다는 좀 더 의미 있고 풍요로운 삶을 하기 위해서 수학이 필요하다라는 동기가 부여됐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또 이 또 산만한 사람들의 모임, 산만회 초대 회장으로서 딱 알아요, 느낌을. 네. 우리는 아까 그래도 상위 1%, 산만회 상위 1%가 약간 그 산만함 지수가 한 90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제가 한 거의 100 됩니다. 근데 도연이는 200이에요. 200. 우리보다도 더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노는 거에 산만해요. 네. 이 게임하다 저 게임하고 저거 만지다 요거 만지고 하는데 공부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가 높은 점수를 줬어요. 200. 네, 굉장히 산만하다. 아니 저도 진짜 산만하다고 본 이유가 텔레비전 보다가 갑자기 푸시업을 한다는 거 자체가 아니 뭐 때문에 저렇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뭔가 문제가 좀 크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반전이 등장을 했잖아요, 선생님. 수학 성적만큼은 사실 너무 잘 받고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곤란한 것 같아요. 네, 성적표 보면 상위권이죠. 예, 그리고 기본적인 실력도 있어 보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집에서 푼 문제집 보면은 약간 좀 틀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단위, 헥타르, 아르, 제곱킬로미터, 그 부분이 좀 틀렸던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 옆에 관계를 좀 써놓으면 잘 안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헥타르는 옆에 이제 100아르다 이런 거 써놓으면은 잘 안 틀려요. 그리고 기하 분수도 좀 틀렸어요. 그러니까 기하 분수 된 것을 이제 통분했는데 이제 원래 기하 분수를 찾아라 했는데 같은 값이 있는 것을 골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꼼꼼히 안 읽는 부분, 그런 네.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도연이 보면 산만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활발하고 긍정적이고 그렇죠. 에너지가 넘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강점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다듬어 준다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지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실수들이 정말 산만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실수인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단 진단 평가를 또 진행을 해봤잖아요, 선생님. 현재 실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좀 반전이죠. 또 다른 반전이에요. 네. 사실 이게 5학년 전반에 대한 걸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6학년 올라가면서 좀 많이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더 큰 원인으로 보는 것이 검사를 하러 오면 앞에 그 성격 검사라든지 자기주도 학습 능력 검사 다 하고 그다음에 이 수학 문제를 풀거든요. 우리 도연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 집중은 좋은데 네. 장기적으로 집중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거를 화면을 통해서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 부분이 반영되면서 아마 집중력이 많이 좀 흐트러지지 않았나. 하기 싫어졌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의도보다는 그냥 안 들어오는 거죠. 네. 문제 잘 안 읽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문제는 초등학교 때는 단기 집중력이 좋은 도연이가 능력 발휘를 했어요. 그런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이 수학 문제는 특히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 문제당 그 풀어야 되는 시간도 상당히 길어져요. 그럼 이런 상황이 네. 계속 유지가 되면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수학 공부하는데 상당히 저해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집중력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점수 자체가 사실 좀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선생님? 예, 앞에 통지표에서는 성적이 좋았는데 그러게요. 예, 여기 검사를 할 때는 성적이 좀 낮게 나왔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 검사 과정에서 집중력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3번 문제를 보니까 풀이를 보니까 이제 5헥타르는 이제 5만 제곱미터라고 써야 돼요. 네. 그런데 1만 제곱미터라고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좀 제가 보기에는 단위를 알고 있는데 그 5자를 안 썼다는 게 오자를, 실수로 보이고요. 그래서 10,000그루를 심어야 된다고 풀이를 해놨어요. 근데 답은 1,000그루라고 또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풀이는 그렇게 써놓고 답에는 또 답지는 그렇게 옮겨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체적으로 뭔가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네네. 예,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풀이를 봤을 때 사실 기본적인 실력은 있다. 그런데 이제 좀 당황했다, 좀 지쳤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직 초등학생이고 도연이 이제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부에 임한 자세 그 산만함만 좀 줄인다면 네. 분명히 저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걸 또 어떻게 하면 잡아줄까, 네. 고쳐줄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수영이요? 수영을 하면 일단은 좀 체력 소모가 많이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입을 벌리면 물이 들어오거든. 그리고 정말 내가 숨 쉴 때만 입을 벌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딴짓하면 가라앉아요. 아니 어머님이 언짢아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그 왜요? 얘기를 듣고 아니, 왜 아니. 내 입을 막으려고. 아니 또 수영은 또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좋아요, 몸에. 근데 제가 우려하는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뭐요? 1시간 정도 입을 참았잖아요. 네. 이게 부작용으로 나중에 수영 끝나고 2배로 또 눈물 할 수가 있어요. 터지듯이. 그렇죠? 터질 수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요건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더 말이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못한 것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의 그 염려가 전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이런 실수가 잦아지다 보면 결국은 이게 습관으로 굳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어머님이 걱정하실 것 같거든요. 선생님 아이의 성향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집중력도 좀 늘리고 공부하는 습관을 좀 잘 잡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자기조절 영역 같은 경우에는 평균 이상 상당히 높은 점수인데 네. 이 점수가 높다는 것은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걸 뜻해요. 우리 도연이 그 VCR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에너지가 넘치고 건강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행동적으로 보이는 산만함이 정서적 불안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스스로 집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아이다. 그걸 보여주는 게 학습 습관이거든요. 학습 습관에서도 역시 높은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시간 관리라든지 집중력 이런 부분들은 높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소 산만해 보이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뭐 정신없어 보이지만 그러니까요. 네. 자기 자신은 본인이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있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특히 학습 기술 쪽으로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영역에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네. 수업 집중력 특히 선생님 말씀하실 때 수업 집중을 엄청나게 열심히 그래요? 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시험 관리. 그러니까 시험 때가 되면 자기 성적 관리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본인 스스로도 산만하다고 하잖아요. 네. 또 어머니께서도 계속 산만하다고 말씀하시고 아마도 주변에서 너는 왜 이렇게 정신없이 산만하니 그렇죠. 이랬다 저랬다 하니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스스로도 단점이 산만하다 인정해버리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주변에서 조정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 특이할 만한 것은 도연이가 신체지능, 공간지능, 언어지능이 만점에 나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재능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재능이 많고 에너지가 넘치니까 호기심이 많겠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산만함으로 비추어진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아이들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산만함이 이런 무한한 또 다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였다니까 괜히 미안한 생각이 들고 애가 얼마나 그 사이에 엄마한테 산만하다고 혼났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그 산만회에서 탈퇴시키려고요. 다른 분인 것 같아. 아니 본인도 뭔가 다른 그 가능성이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개발 안 해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전에 이런 거 검색 없었거든요, 저 때는. 아니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도연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은 잘 키워나가면서 집중력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도 이제 학원 학습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만족하고 괜찮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연이 같이 흥미도 많고 호기심도 많은 친구들은 이렇게 다양한 매체로 공부하는 게 좋아요. 학원에 다니면서 에너지 발산하면서 공부해보고 또 학습지로 개인 공부도 하고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학원과는 또 다르게 공부도 해보고 TV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지식을 쌓아보고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내가 어떤 거에 흥미를 느끼고 좀 더 집중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찾아보는 게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이게 또 이제 매일 똑같이 뭔가를 하다 보면은 자칫 지루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월수는 학원, 화목은 인터넷 강의 이렇게 다채롭게 좀 구성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도연이 같은 경우는 문제를 직접 만들어 보게 하는 이 서술형 문제를 만들어 보게 하는 것도 재밌어 할 것 같거든요. 문제를 또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어렵게 내요. 한번 꼭 해보시라고 추천하고 싶거든요. 굉장히 어렵게 되면은 어머니께서 한번 풀어보시면서 네. 그럼 그걸 또 직접 채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도연이가 재미도 느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가 수다하게 신청하시겠네. 그러니까 아니 수업이 너무 어렵다고. 어머니한테 너무 큰 짐을 지어드리는 것 같아요. 도연이 같은 경우는 남과 다른 학습법을 좀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수학을 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연이가 영재원도 다녔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부분을 포기한 게 너무 좀 안타까워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 이후에는 다시 한번 영재원에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로는 올림피아드 문제라든지 네. 좀 다소 어렵고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좀 접해보면 좋은 그 학습 동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도연이가 꼭 극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호기심이 왕성하기 때문에 유추 능력도 강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첫 페이지를 읽으면 아마 전체를 다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끝까지 읽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건 본인의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도연이 같은 경우는 좀 책을 읽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책을 읽는 훈련이 그러니까 문장을 해독하는 능력도 네. 길러지고 또 하나는 장기적인 집중력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독서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도연이를 위한 솔루션이 나오다 보니까 어머님이 하실 일이 너무 더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자 이제 어머님은 좀 손을 놓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연이 어머님한테는 좀 더 많은 일을 하시게끔밖에는 얘기가 안 되네요.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어머님이 도와주실 부분들이 이렇게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도연이가 잘하다 보니까 이제 작은 실수 한두 개만 틀려도 왜 틀렸어 이렇게 말이 나오기 쉽지만 사실은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칭찬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면 더 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 틀렸구나. 그래 다음에 더 잘하자. 실수하지 말고 이렇게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에너지가 많은 친구들은 혼자서 공부하는 것도 잘할 때가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잘하는 아이들과 이렇게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논술 뭐 이렇게 심화 문제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접근을 해본다면 좀 더 실력이 향상하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또 도연이가 해야 될 방법으로는 사실 이 틀린 것도 실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검산하는 좀 습관을 좀 들이는 그런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또 이 글씨 쓰는 거 이런 거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필기는 조금 어렵더라 하더라도 만약 문제 풀 때 쓰는 거 연습장이라도 좀 똑바로 쓰는 그런 연습장 어떤 양을 조금 더 늘려가고 쓰는 연습을 한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 장점이 많은 반면에 또 단점이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점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전략을 어머니께서 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이
계획표를 좀 짜주시라. 근데 계획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계획표가 아니라 좀 크게 밥 먹는 시간 일정하게 정해주는 거죠. 매일 이 시간에는 밥 먹는다. 혹은 공부하는 시간, 뭐 책 읽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이렇게 크게 매일 그 시간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주시고 이것이 연습이 되고 습관이 될 때까지 어머니께서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몸이 규칙적인 생활에 맞춰지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좀 산만함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머니께서 걱정이 많아지신 거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도연이 스스로도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산만함에 집중하지 마시고 좀 더 긍정적으로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인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나온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이 공부 습관을 좀 잘 잡아가고 이 산만함으로 비춰졌던 것들을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된다면 아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 한방 들어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하루에 한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 문제를 풀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한 문제 정도는 어렵게 끈기 있게 끝까지 풀어보는 연습을 해서 수학 실력을 키우기 바랍니다. 동전의 양면성. 장점과 단점 보는 대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단점을 장점으로 한번 살려보는 게 어떨까요? 끝장을 보자. 우리 도연이 같은 경우에는 시작은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데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 부분만 수정이 된다면 우리 도연이 그 누구보다 대단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은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네, 제가 직접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짠 이겁니다. 이거 뭐예요? 야, 이거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경주마. 이거 근데 네. 말 경주할 때 이렇게 씌우는 그렇죠. 그런 거 같이 생겼어요. 딱 그걸 씌우는 이유가 앞만 보고 달려라. 그렇죠. 똑같습니다. 아. 도연이도 딱 이것만 쓰고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줄게요. 네네. 자, 이거서 안경을 딱 벗고 안경 잘 안 벗는데 오래간만에 벗었습니다. 아유, 왜? 딴 여자가 안 보여. 한 사람밖에 안 보여. 연애용으로도 써도 되겠네. 연애용으로도 써도 좋네요. 좋고. 우리 도연이는 뭐냐면은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자꾸 좀 약간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쓰는데 네. 요것만 하면은 쓰면은 바로 성적이 올라갑니다. 부작용은 있네요. 뭐요? 또 어쩌다가 지도를 보면 지도만 꽂혀가지고 지도만 보게 생겼어요. 그렇게 다시 집중력이 돌아올 생깁니다. 수 없어요. 집중력이 생긴다는 거죠. 자, 한번 구매해 보시고 구매가 아니죠. 한번 만들어 보시고 왜냐하면 저는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저는 네. 눈이 작아서 옆에가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앞에 보기도 힘들기 때문에 저는 굳이 없어도 되는데 네. 도연이는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 이리 씨도 녹화할 때 딴짓 안 하게 이걸 네. 좀 쓰고도 하도록 하세요. 보통 우리 엄마들이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너무 산만해서 자꾸 공부하는데 실수를 해요. 문제 푸는데 실수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이의 산만함을 다른 각도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머님의 마음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이가 아무리 산만하다 하더라도 아이는 어쨌든 아이니까 많이 격려해주고 많이 응원해주는 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 오늘 꼭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도연이도 선생님들의 조언을 잘 받아서 꼭 열심히 수학 공부 그리고 집중력을 늘리는 데 도전해 보길 바라요. 자, 저희 수학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수학적 궁금증 그리고 수학 고민은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늘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사연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